법이 제정된 이후에 동의 없이 이렇게 설치가 된 무덤들은 파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묘를 해도 되죠. 또 쉽진 않죠. 이게 그러면 언제 생겼냐, 벌써 20년도 지난 일인데 평온하게 있었던 거는 맞느냐. 근데 여기 내가 몇 년 동안 쓴 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법원에다가 하늘과 땅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의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의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오 변호사님, 혹시 개인 소유의 땅이 있으신가요? 아예 없습니다. 변호사님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땅 하나 사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영상도 찍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을 상속받고 증여받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이제 우연한 계기로 얻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최근에 자문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상속을 받으신 의뢰인이 상속받으신 땅을 찾아갔더니 남의 무덤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덤을 이제 남의 땅에 쓰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해서 계속 그 무덤을 그 땅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남의 땅을 무덤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 이런 다툼의 플로우는 이제 취득시효라고 해서 나는 이거 내 땅인 줄 알고 썼다 하는 논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시효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처럼 취득시효를 통해서 남의 땅을 내 걸로 만들 수도 있는데 무덤으로만 쓴다 이런 거는 양반이죠. 사실 이게 이제 시효 법리에 기초한 개념들인데요. 저희 로스쿨 처음 갔을 때 배우는 멋있는 말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에 막 멋있다 해서 막 대화명 해놓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기저에 있는 논리는 그거죠. 네가 네 땅을 수십 년 동안 방치해서 남이 그 땅을 활용하면서 수십 년간 그 관계에 기초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맺어졌고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일정 부분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내 땅이니까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이게 이제 또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묘기지권이 한번 성립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밀어버리면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주분한테 동의를 얻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토지 소유주분에게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자기 토지를 팔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사실 20년간 평온하게 점유를 하셨다는 것은 토지 소유주분이 그 땅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주분으로부터 상속을 받으신 자녀 혹은 손자녀분들께서 내가 상속받은 땅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발견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바빠서 모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말씀 안 하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땅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이고 시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오 변호사님? 본인 땅 있는데 20년간 안 보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거. 저는 맨날 거기 가서 그냥 거기서 일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 이게 막 서울 땅이 아니라 막 지방에 어디 산 귀퉁이에 어디고 이러면은 보러 가기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근데 20년이면 과하지 않냐, 이런 양쪽의 이제 주장들이 다 있는 건데요. 우선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2001년도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는 줄여서 그냥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정이 되면서 남의 땅에다가 무덤 설치하려면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 동의 없이 이렇게 설치가 된 무덤들은 파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묘를 해도 되죠. 또 쉽진 않죠. 이게 그러면 언제 생겼냐, 벌써 20년도 지난 일인데 평온하게 있었던 거는 맞느냐. 근데 그런 거를 막 매일매일 카메라로 촬영해 두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어르신분들이 많으니까 멱살 잡고 여기 내가 몇 년 동안 쓴 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법원에다가 하늘과 땅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쟁들이 많아요. 일단 근데 장사법에 기초해서 기간을 따져볼 수도 있겠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요건들을 깨야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내지는 더 앞단계로 간다면 이제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깨야 될 텐데 열심히 다퉈보고 안 되면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권리라도 주장을 해야죠.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거는 그 땅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공짜로 써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청구를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법원이 2021년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주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해당 무덤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한 20년 이상 방치했던 땅이면 뭐 20년, 30년 정도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토지 사용료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속받은 땅에 가서 어떤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권리자를 찾았다 하면 당장 청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죠. 저쪽에서도 그냥 써왔는데 갑자기 20년치 사용료 한 번에 내라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통정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죠. 오늘 하루하루 지금 사용료가 날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사용료가 2년 연체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돈을 안 준다, 그럼 가서 무덤 파버리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일반인들끼리 본인들끼리 막 싸우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좀 큰 굵직한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싸움이 돼요. 그냥 조상님의 묘, 막 나의 막 선산인다 막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무덤을 치우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묘를 그냥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하고 파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 정한 요건들이, 엄격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족했는지 아닌지는 그냥 서로 막 만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대화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묘기지권이 진짜 성립이 된 건지, 그 20년 평원 공연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니라면 이 땅을 빨리 뺏어와야 될 거고요. 만약에 성립했다면 사용료를 청구할 건데, 그럼 이 사용료는 얼마로 측정을 할 거고, 뭐 어떻게 청구를 할 거고, 내가 언제부터 청구했다는 기록은 어떻게 남길 건지, 이런 것들이 혼자 하시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같이 이제 관련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법리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본인이 해결하기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운 좋게 부동산을 얻게 됐는데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골치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변호사를 찾으셔서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